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화가는 참 멋있다. 나이가 드신 화가는 해변에 스테이크 지팡이를 짚고 산보하는 그런 것을 연상을 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인생을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미술대학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과반을 택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호기심이 외국에 가고 싶은 생각, 뭐 배를 타고 싶은 생각, 해군사관학교 갈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 3학년 때 그냥 이과반에서 그냥 미술대학으로 그냥 진학을 했던 겁니다. 미술대학에 아주 그때는 이제 동양화라고 했습니다. 한국화라고 하지 않고 동양화, 서양화 이런 식으로 중학교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희 세대의 역정이라는 것은 이 한국 사람이 계속 서양화만 배워서요. 참 이상한 일이죠. 미술대학 때도 서예도 일주일에 한 강좌 있었지만은 이 전통적인 회화나 전통적인 미술에 대한 이런 것이 교육이 참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8년도쯤인가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우리 동기관들에게 서로 연락해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서울 와서 만나서 이제 같이 세미나는 뭐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발표전을 갖게 된 거죠. 1970년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명동에 가면 중국 대사관 입구에 거기 이렇게 노점이 있어요. 외국 서점 수입하는 노점. 혹은 이제 각 직장마다 다니면서 수입되는 책을 소개하는 분이 계셔서 거기서 신청을 해서 이제 뭐 미국 잡지나 일본 잡지나 이런 것을 얻어서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한 거죠. 신문회관 화랑에서 한 건데 무슨 검은 상자에 뭐 재단처럼 향로 단지 혹은 뭐 대나무 산주 이렇게 묶어놓은 검은 칠 했는 거 있는 뒤에 병풍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혹은 그 옆에는 그림 없는 액자만 걸어놓고 그것은 이제 근대 미술하고 결별이다 하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그 식을 치른 거죠. 갈 때는 에이지전 71년도 에이지전에 이제 경북국 국립현대미술관이어서요. 그때 우리 멤버가 한 1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 넓은 공간을 이제 각자 나눠 가지고 작품을 발표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주어진 공간이 너무 좋은 기회여서 어떻게 저것을 이용을 할까. 그때 이제 나름대로 모험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대구에 낙동강이 있습니다. 낙동강 그 강변에 보면 모래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갈대숲도 있고 우리가 시골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름에는 이 갈대 잎이 아주 칼날처럼 아주 싱싱하고 그 늪에 어린애들이 발벗고 이렇게 수영을 하고 그리고 어느 초겨울에 이렇게 지나니까 이게 다 말라가지고 물도 마르고 그 삭막해요. 그래서 저게 볼 때마다 다 다르구나. 저 갈대를 한번 옮겨보면 어떻겠나 해서
그 갈대를 국립현대미술관에 거기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 바닥에. 그리고 흰 칠을 했죠. 그 갈대는 바람에 날리지도 않고 조용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대라면 이렇게 개념적으로 갈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다닐 때마다 그 갈대는 다른 갈대고 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참 제가 만들어 놓고 느꼈는데 이 하얀 갈대 밭이 미술관 속에 있을 때 그 속을 다니는 저의 느낌은 그냥 휑해요. 영혼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 그 속을. 그래서, 저는 내면적으로는 아주 미소를 머금었습니다만은 갈대 그 작업은 새로운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저는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 저의 일상적인 경험을 하나 드러낸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뭐 포장마차집이나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거 생활의 한 단면을 화랑에다 옮겼습니다. 저희 대전제는 뭐냐 하면 저희 작품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 보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를 것이다. 다르게 보는 게 당연하다. 제가 어느 날 선배가 찾아왔기에 점심 대접을 한다고 이렇게 포장집에 갔어요. 테이블에는 그 담배 꽁초 비벼끈 자주 주모가 매일 걸레질한 그 맨들맨들한 완전히 골동품이 되어 있어요. 의자도 그렇고. 그리고 선배가 앞에 앉아 있고. 근데 깜짝 놀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선배하고 만나서 내가 그 상황을 보고 있고 얘기하고 보고 다 이렇게 이제 정말로 리얼하게 막걸리도 마시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없으면 저를 볼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거울이나 사진기를 통하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자신의 등을 볼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볼 수 있죠. 이 세계는 많은 인류가 살지만은 그 많은 인류가 다 각기 다른 경험으로 살아요. 그리고 막걸리집에 조그만 선술집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모두가 달라요. 모든 게. 그걸 제가 있다고 확신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소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참여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거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 해요. 사진을 보면 그때 약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게 어디 아무 데도 없어요. 허공이에요. 흡니다. 저는 그 작품을 하면서 속으로 대단히 유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늘어놓고 농담같이 작업을 하는 그러나 그 속에는 현대미술의 본질이 저는 깔려 있다고 봅니다.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고 역시나 지금도 세계는 없다.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파리 비엔날 경우에는 그 미협에서 작가들을 추천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코레스퐁당 이일 선생이 하시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작가를 국내 작가를 한 10여 명 넘게 이 자료를 취합을 해서 아마 이제 파리 그 비엔날 본부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들 예상이 어느 작가가 될 거라 하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가 본데 어느 갑자기 예, 그 파리에서 그냥 그 막걸리 집에 한 작가 그 사람 뭐 어떤 사람이냐고 뭐 이렇게 국제 전화하고 오고 뭐 그랬더래요. 그래서 제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를 가게 된 거죠. 비엔날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파리 비엔날 본부에서 선택한 것은 선술집이었습니다. 소멸 작품.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겨서 새로운 작업을 출품하고 싶어서요. 보통 선정한 작업을 내야 되거든. 근데 저는 그걸 하지 않고 갔어요. 갔는데 대구에 서문시장이라고 아주 재래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끔 가는데 어느 날 그 길가에 할머니가 앉아서 그 사슴뼈를 이렇게 동아리 놓고 그거를 약재로 팔고 있었어요. 뼈를 놓고 이렇게 약재로 이렇게 팔고 가만히 앉았어요. 그 뒤에는 닭장이 또 도살하는 닭장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쇼킹한 어떤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걸 어떻게 작품으로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가서 그 사슴, 뼈를 다 사오고, 닭은 이제 또 제가 구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뼈는 이제 다 추린 거니까, 그게 더 썩지 않게 약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창렬 선생님은 산 달고 온 파리 시내 찾아서 겨우 또 닭을 구해 오셨어요. 그건 땀닭이야. 그래서 그러면 장닭을 쓰자 해서 이제 도로 보내고, 그거를 이제 첫날 오프닝 때 발자국이 나는 과정 이것만 보고 그 농장으로 돌려 보내주고, 그래서 나머지 전시 기간 동안은 가족하고 사진만 걸어준 거죠. 그러니까 닭이 없는데 각자 상상하지 않겠어요?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상상이. 그런 거라는 거죠. 확실한 게 없어요. 제가 파리 비엔날에 참여를 했을 때 그게 비엔날 자체가 35세 이하의 젊은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아주 가장 젊은 작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작업을 선보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게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이색적인 게 많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디오라든지 혹은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발전한 상태가 아니고, 그때 그 무렵은 이제 비디오 작가는 물론 백남현 선생이 계셨겠지만은, 그리고 독일 작가 뭐 이런 작가들이 있었지만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파리 비엔날에서도 비디오 작업이 여러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환등기 슬라이드를 이용한 작업, 이런 것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디오 작업도 상당히 초창기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추세로 간다면 이 비디오 작업도 하나의 이제 분야, 영역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가면 이 비디오 작업을 어떻게 한번 또 해서 또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77년도인가 형기가 그 꼬물 그 가정용 그 홈비디오 카메라를 갖고 와서요. 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비디오 작업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장사나 마련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에
제 스튜디오에서 그 이제 비디오 작업은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시연을 해서요. 그것이 이제 페인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에다가 페인팅하는 것을 그 카메라로 클로즈업해서 모니터에 칠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게끔 그걸 해서요. 그 시작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각자가 비디오 작업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디오 작업이 이렇게 전개되고 그 영향은 또 우리 후배들이 지금 비디오 작업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 가족들하고 그 과천에 공원에도 가끔 가고 겨울에도 가고 뭐 이렇게 산보를 가끔 갔는데 거기는 이제 동물원도 있고 해서 사슴도 있고 그 다음에 연못에 얼음 연못에 물이 움푹 패여진 그곳에 오리들이 아주 굉장히 그 햇볕을 받으면서 그냥 자유롭게 바닥거리는 그런 모습, 저 생생한 거, 저것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기운찬 저 생기, 저런 것도 어떻게 작업화할 수 없을까? 사슴 같은 그림, 이런 것을 드로잉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그림들이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우연적인 그 필력에 의해 가지고 그 기운하고 그 이미지하고 엇갈리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볼 때마다 다른 연상을 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걸 원했는데, 하여튼 그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잘 이용을 하는데요. 어떤 주부님이 제 작품을 이렇게 자기 집에 걸어 놓고, 제보고 얘기가, 선생님 작업은 볼 때마다 달라요. 고개 돌리면 또 다른 연상을 하게 되고, 정말 묘해요. 그건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작가, 그런 평범하지만은, 그런 볼 때마다 다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